그러니까 저금리 또 저물가에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는 뭐 이제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 뭐 중국에서도 물론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저물가에 굉장히 시장이 잡혀 있었고, 또 저금리,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님과 1월에 장이 겁나게 어렵다가 조금 또 갑자기 좋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장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남아야 될지 먼저 거시경제 전반에 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사실 제일 두려운 거는 뭐 경기 침체잖아요. 지금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다들 긴장하고 있어서 주가는 사실 좀 미리 선반영돼서 두드려 맞은 바가 있고, 그러다가 1월에 또 알고 있거든 실적도 이러면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시간은 걸리고 안 좋아지는 건 인정을 해야겠죠?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는 네. 안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네. 얼마나 안 좋아질지, 그러니까.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또 그렇게 얘기 나오고. 없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얕을 수 있다. 뭐 맞습니다. 그죠? 뭐, 그러니까 네. 뭐 마일드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분들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강도에 대한 차이가, 네. 그래서 또 그리고 기간에 대한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과거 오랜 동안, 그러니까 저금리 또 저물가에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는 뭐 이제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 뭐 중국에서도 물론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저물가에 굉장히 시장이 잡혀 있었고, 또 저금리,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나오면서 풍부한 이제 유동성 시장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네. 이제 그런 호황이었던, 그러니까 증시 금융 쪽에서는 뭐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었었고요. 예, 그런 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걷어들이다 보니까 유동성을 긴축하고 또 유동성을 회수하다 보니까 네. 또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랐죠, 작년에. 또 이제 그런 고금리, 또 물가, 인플레이션, 여기에 고물가, 따라서 네. 고물가, 예, 여기에 따라서 올해에 대한 그 보는 관점이, 일단은 뭐 연준은 지금 계속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에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는 뭐 4.25에서 4.5인데 연말 기준으로 가면 5%에서 5.25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올라간 상태로 쭉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은 내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 좀 내리지 않을까? 그러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적으로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계속 쭉 간다. 물가를 잡는 게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또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린 뭐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미 뭐 역전된 상태에서 뭐 계속 더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금리 또 고물가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계속 시장에 화두가 될 텐데, 이게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부채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업이든 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 늘어난 게 아니죠.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자가 뭐 지금 들어보면 한 두세 배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내는 금액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채 리스크,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경제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일단 저희가 보는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그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고용 좋고 소비도 나쁘지 않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트럼프 때 일단은 그 반이민 정책에 네. 따라서 그런 그 들어오는 인구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리쇼어링, 또 국내로 또 계속 공장이나 이런 걸 돌린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고용이 꽤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전혀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교보증권에서 지금 저희가 전망하는 걸 보면 올해 상반기는 어차피 미국, 유럽, 중국, 뭐 신흥국 뭐 다 포함해서 한 번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바닥을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운딩 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고용시장이 이번에는 위축되면서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소비 위축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러니까 저희는 더블 딥, 그러니까 W자를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 더블 딥 별로 안 좋은 단어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건 기정사실하는 것 같은데 이게 깊이나 그러니까 강도나 기간이 얼마일 것이냐가 지금 관심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뭐 2중, 3중까지는 안 하고 올 상반기 굉장히 어려웠다가 이제 하반기는 좋아지겠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좋아졌다가 다시 어려운 구간으로 가는 W자 더블딥으로 간다. 그 말은 이제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계속 침체 그 늪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금리가 이제 그 인하에 대한 시기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다시 또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시장이 지금 올해 전망 자체가 2100에서 한 2600 정도 되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2300 지금 지수대라고 한다면 딱 중간 정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도 2600 정도 내려가면 또 2100 정도니까 하단에 사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겠다. 이거. 그렇죠. 그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단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기회가 사실은 그 지수가 3000포인트대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만큼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급락한 3,000에서 2,000까지 빠졌을 때 오히려 또 기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박스권 매매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심성이 안 그래서 연말, 올해 작년 말 올 연초까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박스권의 하단 언저리라고 하면 용기를 내서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때 못 사고요. 지금 딱 오르니까 사고 싶고 그죠? 네, 맞습니다. 심리를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미국 증시를 보면 거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올해 뭐 아마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뭐 50% 그 이상, 70% 상당히 많이 빠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기 내서 사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더블 딥을 감안해서 이제 바운딩 하면은 좀 팔고 이제 1차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이번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